이 타임라인을 보세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회사가 파산 막으려고 돈을 구하느라 주가가 75%나 폭락해요. 이제 망하는구나 싶었겠죠. 그런데 며칠 뒤에 갑자기 주가가 하루 만에 137%가 폭등하는 겁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이죠? 망하기 직전의 회사가 갑자기 투기판의 중심에 서게 된 거예요. 비욘드 미트라고 들어보셨죠? 한때는 식품 산업의 혁명을 이끌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기업입니다. 오늘 이 흥미진진한 비즈니스 스토리를 통해서 어떻게 미래의 아이콘이 월스트리트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됐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래의 식량이라고까지 불렸던 이 기업이 어떻게 월스트리트의 밈 주식이 되어버렸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숭고한 이상과 혼돈 그 자체인 시장의 현실이 어떻게 부딪혔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비욘드 미트의 정말 화려했던 데뷔 시절입니다. 엄청난 기대와 약속으로 가득했던 시작이었죠. 포브스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10년 만에 가장 성공적인 IPO 중 하나라고까지 했어요. 이 한마디면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감이 오시죠? 그냥 성공은 따놓은 당상처럼 보였던 거예요. 2019년의 비욘드 미트는요, 그냥 회사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하나의 운동이었죠. 우리 건강에도 좋고 지구에도 더 좋은 그런 완벽한 식물성 고기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투자자들, 소비자들 할 것 없이 다들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뜨겁던 열기가 서서히 식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가 확 바뀌는 지점인데요. 문제의 신호탄이 터지면서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마이너스 19%. 2023년에 미국에서 식물성 고기 소매 판매액이 무려 19%나 뚝 떨어진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비욘드 미트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식물성 고기 시장 전체가 주춤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거든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재정 압박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냥 한눈에 들어오죠. 2022년 3분기 영업 손실이 1억 달러가 넘어요.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이죠. 수익은 계속 줄고 있고요. 근데 진짜 심각한 건 저기 총 마진 보세요. 마이너스잖아요. 이건 물건을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를 봤단 얘기예요. 회사 재정에 말 그대로 비상등이 켜진 거죠. 이런 위기 앞에서 회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었겠죠. 그야말로 핵심 철학부터 뜯어고쳐야만 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절실했던 거죠. CEO인 이선 브라운이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기존의 성장, 무조건 성장 이런 마인드를 버리고 이제는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생존으로 목표를 바꾼 거예요. 한마디로 마구잡이로 확장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한 셈이죠. 그래서 내놓은 3단계 생존 계획이 아주 명확해요. 첫째, 대규모 인력 감축을 포함해서 비용을 확 줄인다. 둘째, 막 찍어내지 말고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만 딱 맞춰서 생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케팅도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 건강이나 환경에 진짜 관심 많은 소비자들한테만 집중한다. 말 그대로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필사적인 노력이었던 거죠. 자, 회사가 이렇게 발버둥 치는 동안 우리는 문제 진짜 근원으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바로 소비자들이었습니다. 소비자들과의 생각 차이, 그 단절이 문제였던 거죠.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처럼 비욘드 미트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고 완벽한 고기 대체품이라는 꿈을 팔았어요. 근데 오른쪽, 소비자들이 받아들인 건 뭐였을까요? 이게 뭐지? 낯선 성분만 잔뜩 들어간 너무 가공된 식품 아닌가? 이런 거였죠. 이 엄청난 인식의 차이, 여기서부터 모든 게 삐걱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소비자들이 왜 등을 돌렸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일단 진짜 고기보다 비쌌고요. 맛이나 식감이 좀 아쉽다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좀 더 단순하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성분표를 보니까 막 길고 어려운 과학 용어만 잔뜩 있으니 혼란스러웠던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사람들이 채식을 싫어하게 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식의 가공 제품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통계가 그걸 뒷받침합니다. 미국 소비자의 47%, 거의 절반이죠.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플렉시테리언이라고 생각한대요. 이게 뭐냐면 고기를 아예 안 먹는 건 아니지만 좀 줄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실험실에서 만든 고기 흉내는 제품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진짜 자연식품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기이하고 드라마틱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회사의 절박한 상황이 인터넷 민문화와 만나면서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보세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회사가 파산 막으려고 돈을 구하느라 주가가 75%나 폭락해요. 이제 망하는구나 싶었겠죠. 그런데 며칠 뒤에 갑자기 주가가 하루 만에 137%가 폭등하는 겁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이죠? 망하기 직전의 회사가 갑자기 투기판의 중심에 서게 된 거예요. 이 차트를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딱 보입니다. 평소에는 하루 거래량이 2천만 주도 안 됐는데 저 광풍이 불던 날에는 거래량이 무려 7억 주를 넘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회사 주식 하나가 하루에 주인이 거의 2번씩 바뀐 꼴이에요. 말이 안 되죠.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숏 스퀴즈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사람들, 즉 공매도 세력이 많았는데 갑자기 개인 투자자들이 막 사들이면서 주가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공매도 세력은 손실을 줄이려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사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더더욱 폭등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주가 폭등이 회사의 실적이나 미래 가치와는 정말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회사의 본질은 바뀐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시장의 거대한 게임판 위에서 장기말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한 회사의 미래는 좀 암울해 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회사가 불을 지폈던 산업 전체의 미래는 또 다르거든요. 이 둘을 한번 비교해보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이죠? 비욘드 미트는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파산 위험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식물성 식품 시장 전체는 앞으로도 연평균 15%씩 꾸준히 성장할 거라고 전망돼요. 한 회사의 위기와 시장 전체의 기회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거죠. 포브스의 이 한마디가 비욘드 미트 이야기에 모든 교훈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식물성 식단의 미래는 모방이 아니라 진짜 음식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소비자들은 채소를, 식물을 더 먹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게 꼭 고기를 흉내는 제품을 더 먹고 싶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플렉시테리언 트렌드, 그리고 단순하고 건강한 음식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식물성 식단의 미래는 과연 모방일까요? 아니면 혁신일까요? 비욘드 미트의 롤러코스터 같은 이야기는 앞으로 식품 산업이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남겼습니다.